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지금 암보험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요즘 암 진단비로만 준비하시는 건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성 방법이에요. 진단비로만 해서 암보험을 준비한 사람보다 더 저렴하게 진단비랑 이걸 준비한 사람이 똑같이 암에 걸려 비급여 약물 치료를 받았을 때 1억 500만 원을 더 보장받았습니다. 자, 먼저 기본 방식으로 설계한 암보험을 보시죠. 설계 조건은 45세 남성 상해급수 1급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구성했습니다. 의무형 특약은 모두 최소화했고요. 보장 내용은 일반암 진단금이 5천만 원, 유사암 진단금이 1천만 원입니다. 월 보험료는 68,276원이고요. 어떠세요? 전형적인 암 진단비 설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불과 2, 3년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게 트렌드였고 실제로도 효율적인 방법이었거든요. 지금 봐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암 수술비나 암 입원비 같은 불필요한 특약을 잔뜩 넣어서 보험료만 비싸게 만들었던 것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죠. 하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진단비로만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게 베스트였다면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트렌드를 반영한 실속 있는 설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은 회사, 똑같은 상품, 똑같은 사람으로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 동일한 설계인데요. 여기에는 특약 2개가 더 추가해서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금액대로 보여드려야 하니 암 진단비는 3,500만 원으로 변경을 했고요. 유사암 진단비는 20%만 들어가 700만 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하이클래스 항암 약물 치료비 그리고 하이클래스 암주 치료비를 구성했는데요. 이 특약을 자세히 읽어보면 왜 이 특약을 같이 가져가면 좋은지 보이실 건데요. 암 진단비 같은 경우 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 시 가입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진단만 되어도 받을 수 있다는 편의성도 있고 다른 암 관련 특약들에 비해 지급받기도 쉽습니다. 선지급된다는 특징도 있고요. 다만 최초 1회에 하나여 지급하기 때문에 진단비를 받게 되면 소멸하고요. 이후에는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이클래스 특약은 암, 기타 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전액 본인 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되는 암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비급여 치료를 받게 되면 가입한 3천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간 1회에 하나여 지급을 하게 되고요. 보험금 지급 대상 기간이 최초 진단 확정일로부터 10년 즉 최대 10회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이클래스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했으니 비급여 약물 치료 같은 경우 3천만 원이 또 지급되니까 암주 치료비와 같이 총 6천만 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보장을 예시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A씨가 위암에 진단이 되고 1차 년도에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를 시작해서 2차 년도까지 쭉 받다가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이 안 좋게도 완치되고 4년 뒤 다시 암이 재발이 되어서 6차 년도에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를 다시 시작하고 7차 년도에는 중입자 방사선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되었다 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장 처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암 진단비만 설계된 것으로 가입을 했다고 하면 1차 년도에 암 진단이 되었으니 5천만 원 지급 그리고 끝입니다. 그런데 만약 두 번째 진단비와 치료비 조합 플랜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암 진단비 3,500만 원이 지급될 거고요. 1차 년도에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암주 치료비와 약물 치료비 2개가 지급되어 6천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겁니다. 그리고 2차 년도에도 여전히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도 6천만 원이 또 지급되겠죠.
여기에 6차년도에 재발이 되어서 비급여 항암약물 치료를 다시 시작했으니까 6천만 원이 또 지급될 거고요. 7차년도에는 비급여인 중입자 방사선 치료를 받아 암주 치료비에만 해당되어 3천만 원 지급. 만약에 진단비로만 가입을 했다고 한다면 5천만 원만 지급되었을 금액이 이런 식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게 되고, 길게 그리고 다시 치료를 받게 된다면 총 지급된 금액이 2억 4,500만 원, 거의 5배가 될 만큼 차이가 큽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진단비는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냥 비급여 암치료비만 가입하면 되겠네 라고요. 그건 또 절대 아닙니다. 암진단비가 우선인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진단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 암의 최초 진단 시 즉시 지급됩니다. 병원에서 당신은 확실하게 암입니다 라고 확정 진단만 내리면 논란의 여지 없이 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반면 치료비는 첫째, 실제로 그 치료를 받아야 지급되고요. 둘째,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셋째, 급여, 비급여 여부에 따라 보장이 갈리고요. 진단 직후에는 당장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치료 계획을 세우고 병원을 선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을 그만둬야 할 수도 있죠. 이때 진단금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설계 순서는 첫째, 진단비를 기본 베이스로 확보하는 겁니다. 최소 3천만 원 이상이요. 둘째, 치료비를 추가해서 실질적 보장을 강화하고요. 셋째, 예산이 더 있다면 진단비를 더 올리거나 다른 특약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유만 괜찮다고 하시면 암진단비는 5천만 원으로 상향하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딱 중입자 방사선 특약까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2026년 현재 가장 효율적이고 트렌드에 맞는 암보험 설계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비급여 암치료비 특약의 장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재발, 전이 시 반복 보장된다. 한 번 지급받고 끝이 아닙니다. 재발되거나 전이 된다면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설정한 만기까지 보장되는 곳도 있거든요. 최소 10년 동안은 비급여 치료 시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암은 완치 후에도 3년, 5년 뒤에도 재발할 수 있는 질병이잖아요. 이런 장기적 리스크까지 커버하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두 번째는 일부 유사암도 100% 보장하는 거예요. 비급여 암치료비는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에 대해서도 차등 없이 내가 설정한 금액 3천만 원을 그대로 100% 지급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유사암 진단금 2천만 원을 설정하려면 일반암을 1억 원까지 올려야 해요. 보험료 부담이 상당하죠. 특히 여성분들은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보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급여 암치료비로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진단비, 치료비 조합으로 맞추게 되면 초기 암부터 장기간 치료, 고액의 비급여 치료 세 가지를 효율적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은 암보험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첫째, 진단비만 높게 설정하는 것보다 진단비와 치료비 조합이 더 효율적이다. 둘째, 보험료는 오히려 더 실속 있고 비급여 치료 시 실제 보장 금액은 경우에 따라서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셋째, 진단비는 기본 베이스로 반드시 확보하시고 치료비로 실질 보장을 강화하셔야 한다. 넷째, 비급여 암치료비는 재발, 전이 시 반복 보장되고 유사암인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도 100%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입니다. 현재 암진단비가 부족하다고 느끼시거나 더 효율적으로 암보험을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설계 상담 및 기존 보험 진단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의 하단 링크나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카페 한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